거칠거칠해지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이게 핸드크림을 바르거든요? 근데 좀 부족해요. 그냥 바세린 얹어놓으면 우리가 끈적거리고 해서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럼 밀폐제 성분을 되게 오랜 기술을 잘 만들게 되면 흡수되는 것처럼 끈적거리지가 않은데 이렇게 마구 형성하는 그런 보습제를 만들 수 있는, 그걸 보통 의료기기로 많이 만들긴 하거든요. 여기 손에 이렇게 따로 바르는 근데 의료기기 보습제가 있어요? 네, 소수침하면 딱 이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질환들. 아가들. 엄마, 어머님, 애기 7개월 때를 기억하세요? 침독. 아이들의 침이 많이 흘러서 물이 들어가서 너무 이제 아기가 커서 7개월이면 너무 옛날입니다. 그럴 기억이 때 안 나요.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 애들이 침독이 흘렀을 때 맞아. 우리가 그렇게 그냥 되죠. 바세린 바르는 것보다 저는 덱시랑을 발라서 막아주라고 그러고,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가 또 하나 있죠. 이제 침독이 있으면 응용작품 기저귀 발찌. 기저귀 발찌는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저희가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거를 충분히 발라주면 저희가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밀폐제 효과로 충분히 창상 피복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건조해야 되는 데가 또 하나가 있어. 겨울 되면. 뭘 말씀하시는 눈 밑에 어떡할겨. 이거는 근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덜 끈적하게 마르는데 눈에 바를 수 있는 형태도 있기는 해요. 아 진짜 저 근데 제가 아이크림을 되게 안 챙겨 바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아이크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습의 목적인 거고 하나는 주름 피는 게 목적이에요. 주름 피는 대표적인 성분은 레티놀?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이는 주름은 건조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의 주름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좀 지속력이 좀 있는 파운데이션을 써야 되니까 하잖아요. 여기 진짜 논밭처럼 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요거의 아이크림, 요거의 아이크림 버전이 있어요. 눈가에 보습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진짜? 겨울에는 좀 괜찮아요. 진짜네. 여기 아이리드 크림. 아이리드 크림에서 여기가 아토피 아이들이 눈을 많이 비비고 건조하면 여기가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보이면서 건조하고 짝짝 걸러지고 그 여기 막 각질을 빨갛게 막. 그때 쓰는 거. 근데 바르고 났더니 촉촉하지. 촉촉해요. 근데 아침에 세수할 때가 느낌이 달라요. 약간 미끈거려. 그런 마치 거 좋아요. 팩한 느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팩을 너무 오래 하고 자는 거잖아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아이크림 바르고 보습제 잔뜩 바르고 자는 게 훨씬 더 보습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저 그럼 궁금한데 이 제품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한테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 십진에도 네. 쓰고. 근데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랑 같이 섞어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써도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희석해서 쓸 때도 보습제에 섞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프로토픽 엘리델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연고 같은 것도 보습제랑 쓰기는 해요. 근데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거. 빨갛고 염증이 있을 때 뭘 발라요? 스테로이드. 또는 프로토픽, 엘리델. 다음에 촉촉하지 않을 때 뭘 발라요? 창상 피복제, 보습제. 그러니까 저희가 섞어 바를 때는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스테로이드를 빨간 걸 없애기 위해서, 프로토픽이나 엘리델을 빨간 걸 없애기 위해서 얘를 발라놓고 걔네들이 혹시 유발할 수 있는 장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항상 창상 피복제, 보습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오늘도 진료실에서 그랬어요. 저는 스테로이드 안 바를 거예요. 난 프로토픽도 안 바를 거예요. 얘를 한 100만 번쯤 발라서 치료하고 싶어요. 그럼 애랑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지금 한 번 발라서 한 8시간 지속되는 게 중요한데 엄마들은 아이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얘를 계속 발라요. 답답하니까 더 긁어와요. 스테로이드가 혹시 장벽 손상을 악화시킬 때 얘를 막아주는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성분 안에 항염증 성분이 일부 있어서 쓰면 좋겠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많이 발라서 염증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불충분한 양이에요.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쓰건 비스테로이드 연고를 써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가라앉히는 동안에 유발될 부작용을 보습제가 보강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염증이 진행돼서 장벽 손상만 남은 경우, 이럴 때는 이런 창상 피복제로 계속 발라서 튼튼한 장벽을 유지해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습제는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하루에 100번쯤 발라요. 그러면 저한테 진료실에 오죠. 선생님, 교수님 바를 때마다 더 빨개져요. 애가 더 긁어요. 그거는 가장 원칙을 벗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상 피부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것만 바르면 나는 정말 스테로이드도 안 바르고 약도 안 바르고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의료기계는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거고요. 화장품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는 걸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